안녕하세요. 제조 설계자를 위한 오토데스크 신기능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정승아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오토데스크 제조 솔루션의 새로운 버전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벤터를 비롯해서 데이터 관리 솔루션인 볼트와 해석 솔루션인 인벤터 나스트란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SCK 엔지니어 두 분이 함께 발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두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총판 SK에서 제조 부문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권오민입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볼트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에서 제조 부분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황보원입니다. 저는 오토데스크의 범용 소프트웨어인 인벤터 나스트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벤터에 대해서 살펴보고 볼트, 나스트란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인벤터의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인벤터는 제조 분야의 3D 설계 전문 도구로 제작되었는데요. 전 세계 사용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피드백을 반영해서 해마다 인벤터 환경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 버전마다 보완을 해오고 있는데요. 대형 어셈블리 핸들링과 그래픽 화면 표시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오고 있고요.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모델링과 도면 기능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솔루션이나 산업 분야와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 부분도 확장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2016 버전부터 인벤터 업데이트를 요약한 표인데요. 실제로 매 버전마다 성능과 모델링, 상호 운용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데이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부분이 많은데요. 인벤터 2024 버전도 역시 이전 버전들과 마찬가지로 인벤터 아이디어스에서 사용자분들로부터 요청된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일반적인 모델링과 도면 기능들을 개선을 했고요. 상호 운용성과 그래픽 성능 부분도 업데이트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순서대로 크게 5가지로 인벤터 2024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부품 모델링에서 업데이트된 사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도 있고 기존 기능을 개선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표식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 버전에서 새로 들어온 표식은 스케치의 텍스트나 형상을 사용해서 표면에 레이저 마킹이나 식각 작업을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2024 버전에서는 이 표식 기능에 2가지 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이전에는 접한 평면의 스케치로만 표식 작성이 가능했는데 2024 버전부터는 우측 상단에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일 평면이 아닌 스케치를 사용해서 표식 작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곡면과 같이 평면이 아닌 면에도 표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로 표식을 생성하는 방법과 방향 동작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표식 생성 효과를 좀 다양화했는데요. 방향은 다른 모델링 기능처럼 스케치의 투영 방향을 조정하는 옵션이고요. 방법 옵션은 이 스케치를 표면에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기존에 있던 투영 방법 옵션이 있고요. 이번에 감싸기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감싸기는 우측 상단에 보시는 대로 스케치를 선택하고 방향 대신에 표식을 작성할 면을 지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의 이미지처럼 간단한 곡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과 같이 복잡한 곡면에는 투영 방법만 가능하고요. 그러면 표식 테스트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동일 평면이 아닌, 접한 평면이 아닌 좀 떨어진 평면에 있는 스케치로도 표식 작성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투영이 되고요. 그리고 2024 버전에서는 투영 방향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보시면은 투영 방향을 전환을 하실 수도 있고 양방향으로 투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선택하시고 이제 방향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양방향으로도 이렇게 표식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평한 면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곡면에도 표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좀 단순한 곡면에는 좀 감싸기 옵션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감싸기 옵션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표식을 작성할 면을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한 곡면이 아니라 좀 복잡한 곡면에는 투영 방법을 선택을 해서 2024 버전부터 이렇게 표식을 작성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 버전에 새로 들어온 마감 기능입니다. 그래서 호처리를 지정하는 기능이고요. 재질 코팅이나 표면 다듬질과 같은 프로세스를 지정할 수가 있고 부품과 조립품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표면에 지정할 수 있는 마감 유형은 크게 5가지가 있고요. 마감을 지정하면 우측 상단에 보시는 대로 모형 검색기에 마침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처들은 검색기에서 수정하거나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감 피처는 한 면에 여러 유형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모형 상태나 아이파트, 아이어셈블리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 피처를 설정하면 아래 보시는 대로 매개 변수가 생성이 되고요. 이 매개 변수는 내보내기가 가능해서 iProperties에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마감 매개 변수는 도면 주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감 기능도 테스트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품의 마감 처리를 2가지, 열 처리와 페인트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처리를 부품 전체에 지정을 하고요. 이 마감 처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면에도 직접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전체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 보시면 이렇게 마침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이제 모형 상태 지정을 위해서 페인트를 2가지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해서 레이어링해서 마감 처리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먼저 노란색으로 한번 페인트를 지정을 해보고 이제 2번째로 파란색을 지정을 해본 다음에 노란색과 파란색을 각각 다른 모형 상태에 한번 어사인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형 상태에서는 이제 억제를 하고요. 마감 처리를. 이제 파란색에서는 파란색, 노란색에서는 노란색만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형 상태별로도 이렇게 마감 처리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아이파트나 아이어셈블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감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매개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는 내보내기가 가능해서 iProperties에서도 표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iProperties의 사용자 탭에 가시면은 방금 내보내기 한 이렇게 매개 변수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매개 변수는 주석으로도, 도면의 주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잠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시선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 마침 부분에 보시면 지정한 마감 처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선택하시면 도면의 주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매개 변수의 업데이트인데요. 2가지입니다. 먼저 마감 피처 관련해서 경도 단위 유형이 추가되었고요. 다음으로 여기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내보내기가 안 되었던 문자와 부울값을 사용자 iProperties로 내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파생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말씀드릴 단순화와 관련이 있는 업데이트이고요. 2024 버전에서 파생을 하실 때 방향이 지정된 최소 경계 상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화할 때 직교 경계 상자로 설정이 가능했었는데요. 우측 상단의 이미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추가된 것은 부품 각도와 일치되는 최소 공간 상자를 표시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디폴트 값이고요. 파생 대화 상자의 옵션 탭, 우측 하단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옵션 탭에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하나의 어셈블리를 파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보시면은 여기 경계 상자로 표시하는 부분에서 이제 최소 경계 상자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상자로 표시하면 기본적으로 방향이 지정된 최소 경계 상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부품의 방향을 고려를 하는 거고요. 체크 해제하면 기존대로 직교 경계 상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단순화 부분에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5번째는 판금 부분인데요. 프로파일 탐지 부분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여러 프로파일이 겹칠 때 스케치 형상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닫힌 루프를 탐지하는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부품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개선사항은 모형 기반 정의인데요. 2018 버전부터 이 모형 기반 정의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 기반 정의는 완전하게 정의된 3D 모형을 말하고요. 부품이나 조립품에 3D 주석을 작성하고 제조에 필요한 치수와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3D 모형은 실제 생산을 위해서 도면 대신에 제조 프로세스로 직접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방식이 향후에는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 버전에서도 이 모형 기반 정의와 관련해서 3D 주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구멍과 치수에 덮개 요구사항 수정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요. 3D 용접 기호가 이번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주석 축척과 검색기 표시 부분도 보완했는데요. 이 업데이트 관련한 영상을 자막과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Inventor 2024, once again we have improved model-based definition. On the Annotate ribbon, there is now a welding symbol option to allow you to add welding PMI information to your designs. The dialog is almost identical to the drawing environment, allowing you great flexibility over your welding symbols. Of course, as always, we can bring these notes through into the drawing environment. Remember, we don't have to use a weldment assembly for this. 3D weld symbols are also supported in normal assemblies and even multi-body part files. And with QIF or Step 242, we can export this information to other systems and viewers. All this and much more in Inventor 2024. 네, 다음으로는 조립품 모델링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품과 공통되는 단면도 기능 향상부터 파생 기능에서 말씀드렸던 단순화 개선 사항이 있고요. 그 외에 기존 기능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면도 업데이트 부분인데요. 부품과 조립품 공통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단면도 미니 도구 막대가 확장되었는데요. 기존 단면도 미니 도구 막대는 우측 상단의 이미지를 참조하시고요. 2024 버전에서는 여러 옵션을 바로 설정할 수 있도록 중간에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구 막대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은 클릭 수로 단면도 설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단의 이미지에서 보시면 단면도 편집 메뉴가 모형 검색기의 우클릭 메뉴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단면도 편집과 억제 명령을 이용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면도 미니 도구 막대에서는 끝마금을 재지정하는 옵션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품 수가 500개 이하인 경우에는 끝마금 미리 보기가 표시되고 초과할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았는데요. 미니 도구 막대에서 이것을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끝마금을 켜면 좀 더 사실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끄게 되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면도 업데이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단면도 작성했던 부분을 한번 편집을 해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니 도구 막대가 바로 나타나고요. 이렇게 단면도를 이동을 하거나 끝마금을 켜고 이렇게 끄는 작업들을 바로 적은 클릭수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동 외에도 회전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반전하는 것도 바로 도구 막대에서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 단면도 같은 경우에도 훨씬 조작이 편리해졌는데요. 이것도 편집을 해보면 두 개의 단면 평면들을 이렇게 쉽게 빠르게 이동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고 역시 끝마금 같은 것들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4분의 3 단면도도 이 미니 도구 막대에서 빠르게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뷰 부분에서 단면도 편집과 억제 메뉴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서 빠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패턴 기능 업데이트인데요. 2024 버전부터 직사각형 패턴 방향을 정의할 때 회전된 면이나 원통, 원추형을 선택할 수 있게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원형 패턴에서는 배치 방법을 증분과 맞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분은 전체 360도 영역에서 피처 사이의 간격을 여기 설정한 각도로 정해서 배치를 하고, 맞춤은 설정한 각도 내에서 설정 개수만큼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순화 업데이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파생 기능 업데이트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화할 때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향이 지정된 최소 경계 상자와 직교 경계 상자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게 됐고요. 올인원 덮개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중간에 이미지에서 보시는 대로 덮개 상자의 각 모서리와 최저값이 표시되도록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인원 덮개로 단순화해서 출력을 하시면 매개 변수의 각 모서리에 읽기 전용 매개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보시면 단순화 작업을 하실 때 덮개로 대체를 하실 경우에 이렇게 최소 경계 상자와 직교 경계 상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모서리 값이 올인원 덮개로 설정하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올인원 덮개로 설정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하시게 되면 이게 모서리 길이들이 매개 변수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해서 보면 매개 변수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모서리 값이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튜브와 파이프 개선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4 버전부터는 튜브와 파이프에 사용자 엘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각도로 엘보를 적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루트를 작성할 때 중간에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성 팔레트에서 사용자 엘보를 사용하도록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엘보를 선택을 하면 원하는 각도로 엘보를 설정할 수 있는 각도 조절기가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 튜브와 파이프 업데이트 영상을 자막과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ntor 2024 brings a new feature to the tube and pipe environment. Custom elbows are now available in tube and pipe styles. First, edit a style to have custom elbows and select a suitable elbow from the library. Normally when routing a pipe run, Inventor will only let us add a 45-degree elbow. By clicking on Custom Elbow in the new Property panel, the manipulators become curved and we can snap to any angle required, in 5-degree increments. This can be fine-tuned by simply typing in the angle required. Inventor will then add a custom angled elbow into your pipe run. This will also show up on the bill of materials, and of course in your parts list in the drawing environment, along with the angle that you chose. And finally, if you want the custom elbows to stand out, or if they are normally made from a different material, you can also do this in the tube and pipe styles. By setting the appearance to green, I can instantly see which elbows will need to be custom made. All this and much more in Inventor 2024. 네, 조립형 업데이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컨텐츠 센터 업데이트인데요. 2023.2 업데이트 내용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쉽게 모든 컨텐츠 센터 구성 요소의 가시성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의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형 검색기 뷰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 메뉴에서 컨텐츠 센터 표시, 숨김 메뉴가 추가돼서 이 부분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 드롭을 사용해서 볼트 등을 삽입을 하실 때 중간에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전 잠금을 할 수 있게 버튼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 버전부터는 스레드 방향을 부품 템플릿 매개 변수에 매핑하실 수 있게 업데이트했습니다. 여기까지 조립품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도면 업데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선 4가지 개선 사항을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구름형 리비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SDK에서 제공하던 구름형 리비전이 도면 환경으로 이동했는데요. 구름형 리비전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다른 주석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스타일 편집기에서 형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면
여기 주석 탭에서 구름형 리비전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도면상에서 그리실 수가 있고요. 편집도 이동을 하시거나 모양을 변경하는 것도 마우스 우클릭 메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추가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전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 필요하신 경우에 스케치 편집 형태로 이 구름형 리비전을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 뷰에서 향상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 브레이크아웃 뷰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우측에서 보시는 대로 절단된 단면 내에 구성 요소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요. 여기 보시는 단면 절단 내 구성 요소 옵션을 체크를 하시면 맨 우측에 보시는 대로 단면 내 구성 요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형 뷰 방향으로 기준 뷰를 배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영상의 이 뷰에서 이 모형 뷰 방향을 직접 도면 내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뷰 큐브 메뉴에서 현재 모형 방향을 선택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 뷰에서. 그리고 다음으로 도면 주석도 업데이트 됐는데요. 우선 주석 리본 메뉴에서 모서리 기호 명령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ISO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모서리 기호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됐고요. 텍스트 편집기의 특성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트 특성에 시트 이름이 추가돼서 이것을 주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품 리스트 관련 UI 업데이트인데요. 우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부품 리스트 대화 상자가 모달리스 대화 상자로 변경이 되어서 대화 상자가 떠 있어도 초점 이동이나 줌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부품 리스트에 필터가 적용됐을 때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면 업데이트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상호 운용성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벤터의 퓨전 360 메뉴에 업데이트된 기능과 변환기 업데이트 살펴보겠습니다. 퓨전 360 메뉴에 2024 버전부터 수동 검사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미지처럼 인벤터 내에서 부분 파일을 퓨전 360으로 직접 전송해서 수동 검사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관련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Autodesk Inventor 2024 expands your Fusion workflow capabilities. There is now the option to send parts directly to the Fusion 360 inspection environment. Log into your Fusion 360 account directly from Inventor. Check the Upload folder and type a file name. Then simply click Upload to send it directly to the Fusion 360 inspection environment. After the upload process is complete, Inventor can be set to automatically launch Fusion, and you can start creating an inspection plan. Once that is complete, the inspection report can be reviewed. So that's the new inspection workflow in Inventor 2024. 다음은 변환기 업데이트인데요. 인벤터는 다중 CAD 환경에서 원활하게 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변환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3D CAD 파일을 인벤터로 변환해서 가져오시거나 변환 없이 참조 모형으로 가져오는 애니CAD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변환기에는 많이 사용하시는 기계 제조 3D CAD 파일을 중간에 이미지에서 보시는 대로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 변환이나 참조 모형으로 가져올 수 있는 타 CAD 지원 버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좌측 표에서 보시는 대로 2024 버전에서도 가져오기와 내보내기 형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JT와 스텝 파일을 가져올 때 UCS를 포함하도록 옵션을 설정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OBJ 파일을 여는 속도가 향상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일반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홈 화면과 그래픽에서 향상된 부분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2023.1과 2에서 업데이트된 홈 화면인데요.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면 여기 홈 화면에서 필터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날짜별로 도면을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프로퍼티스에
모델을 열지 않고도 바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단축 메뉴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홈화면에 모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러 개를 중복 선택했을 경우에 한 번에 제거하거나 여는 옵션도 시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목록뷰로 보셨을 때 상단에 나타나는 열의 제목들을 여기서 사용자화를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픽 부분 중에 첫 번째는 인벤터 스튜디오 개선 부분인데요. 이미지를 렌더링 하실 때 최대 해상도가 16K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IBL 조명 스타일과 함께 커스텀 HDR 이미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개선되는데요. 새 조명 스타일을 작성하고 사용자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환경 이미지를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GPU 광선 추적에서도 지원을 하는데요. 2023 버전부터 시험판으로 제공하고 있는 GPU 광선 추적 부분도 이번 버전에서 업데이트됐습니다. 참고로 GPU 광선 추적 같은 경우에는 최신의 특정 그래픽 카드에서 지원되고요. 지원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는 도움말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 버전에서는 이 GPU 광선 추적이 IBL 배경을 사용한 렌더링을 지원하게 됐고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GPU 스레드 렌더링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픽 업데이트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application options, it's now possible to set perspective with ortho faces as the default display appearance. We've made it much easier to create your own IBL environments. Simply create a new style, click Upload Image, and then select the HDR image you want to use. There are hundreds of different HDR images on various third-party websites for you to choose from. And if you prefer to use Inventor Studio for your rendering, we've increased the maximum render resolution to 16K. All this and much more in Inventor 2024.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인벤터 2024 버전의 신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순서로 저희 데이터 관리 솔루션인 볼트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인벤터와 같이 3D 솔루션으로 설계를 하실 때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볼트의 향상된 기능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총판 SCK에서 제조 부문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권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오토데스크 제조 부문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PDM 솔루션 볼트의 기능 개선과 신규 기능 중 하이라이트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2024 주요 개선 사항으로 사용자, 관리자, 참가자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업데이트 주요 사항은 사용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관리자의 업데이트 사항은 볼트를 구성하기 위해 많은 작업을 하게 되는데 보다 쉽게 중앙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의 업데이트 사항은 주로 현장 작업자나 타 부서의 인원이 사용하는 싱클라이언트를 쉽게 사용하기 위한 설정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 대해 상세한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업무를 하시다 보면 타 부서나 협력 업체에서 도면 데이터 변환 작업을 하고 있으실 텐데요. 기존 사용자들의 경우 대부분 수작업으로 변환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전 버전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PDF 내보내기 기능이 있으실 텐데요.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으로 오토캐드 형식의 DXF 파일과 3D 중립 형식의 스텝 파일을 작업자의 설정 위치에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설계 복사 개선입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2023 버전에서는 품 정보가 제거되었습니다. 폴더 구조 복사입니다. 기존에도 설계 복사라는 기능은 있었지만 동일한 폴더의 구조와 기타 문서 파일을 복사하는 등 작업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2024 버전에는 간단하게 우클릭이나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좌측 이미지와 같은 창이 뜨는데 권한 및 특성을 선택하여 쉽게 폴더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자에 대해 상세한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까지도 많은 관리자분들이 수동으로 설계 데이터와 템플릿에 대하여 수동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24 버전은 볼트 내에서 인벤터 디자인 데이터와 템플릿을 바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인벤터 프로젝트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들의 프로젝트 매핑이 완료되면 사용자들이 인벤터를 통해 볼트에 로그인하면 설계 데이터와 템플릿이 자동으로 최신 데이터가 다운이 됩니다. 피어 검토입니다. 설계의 승인 절차는 다르겠지만 자신이 설계가 완료가 되었다면 승인 절차를 통해 동료 직원이 확인 및 검토 후 승인을 요청하는 기능입니다. 치수 누락 및 설계 오류가 있으므로 자신이 아닌 동료 직원이 확인과 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를 확립하신다면 설계 오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윙 클라이언트 기능 개선으로 관리자가 스윙 클라이언트의 기본 열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설정에서 헤더 부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설정을 할 경우 관리자가 설정한 헤더 부분으로 설정이 되고, 설정을 해제하였을 경우 각 사용자들의 편의에 의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들의 설정으로 인하여 설정이 엉망이 된 경우 관리자가 기본값 설정 및 복원을 통해서 재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백업 복원 및 기능 향상입니다. 백업 기능 향상으로서 백업할 볼트 또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파일 없이 데이터베이스만 백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구 기능으로서는 로컬 컴퓨터에 있는 기존 파일 저장소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파일 저장소 확인은 유효성 검사입니다. 복구 시 이 기능을 선택하고 복구를 한다면 보다 쉽게 시간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저장소 위치 리디렉션이라는 기능은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가자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스윙 클라이언트의 시작 화면입니다. 기존에는 각 서버에 URL을 작성하여 들어와야 했지만 2024 버전에는 서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본 검색 기능으로만 사용하셨을 텐데요. 2024 버전에는 원하는 기준으로 고급 검색을 하실 수 있고, 웹 브라우저의 북마크를 통해 저장하고 빠르게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에 의한 데이터를 모든 하위 항목 축소 및 모든 하위 항목 확장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어셈블리의 이름 옆 점 3개를 클릭하거나 우측 이미지와 같이 테이블 모양을 클릭하여 이하 파일에 대해서 확장 및 축소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뷰어 옵션에서 인벤터 뷰어가 제거되었습니다. 기존 2023 버전에는 인벤터 뷰를 포함하여 3가지 옵션이 있었지만 24 버전에는 보기 전용 모드로만 변경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 모드에서도 볼트가 애드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인벤터 읽기 전용은 볼트 인벤터 내에서 바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 모드는 인벤터에서 작성이나 편집이 제외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트의 24의 업데이트 영상을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폴더 복사입니다. 폴더 권한 및 속성을 포함하여 폴더의 기존 구조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3번 폴더와 4번 폴더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DXF 파일과 스텝 파일의 내보내기 기능입니다. DXF 및 스텝 파일을 자동으로 게시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수명주기 상태에 생성이 되고 해당 파일들의 생성 경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DXF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주는 화면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일하게 DXF와 동일한 스텝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주는 화면입니다. 피어 검토입니다. 피어 검토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작성이 완료된 도면을 동료 직원이 승인 요청을 하는 화면이며, 설계자의 당사자는 릴리즈를 요청 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작업 중에서 최종 릴리즈를 했을 때 오류창이 뜨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볼트 백업 및 복원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만 백업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과 원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만 백업하는 창이며, 지금은 볼트와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 있는 창입니다. 복원 기능으로 이전 폴더를 사용하는 것이며,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없음을 체크하는 창입니다. 이상으로 볼트의 업데이트 소개를 마치고 볼트의 오토데스크 해석 솔루션인 인벤터 나스트란 업데이트 소개를 SCK 황보원 부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 엔지니어 황보원입니다. 저는 인벤터 나스트란 2024 버전, 2023.1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벤터 나스트란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벤터 나스트란은 오토데스크의 범용 구조 해석 솔루션입니다. 간단히 특징을 말씀드리면 오토데스크 나스트란 솔버를 청하고 있습니다. 나스트란 솔버라는 것은 해석을 좀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랜 역사를 가진 솔버로서 충분히 검증된 솔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데스크 나스트란 솔버에서는 복합전화, 비선 가치 정적 해석, 진동이나 충격 같은 동적 해석, 그 외에도 익스플리시트 방법이나 필요 해석까지 가능한 솔버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인벤터 프로포셔널이라는 CAD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해석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 사이를 끊임없이 중단점 없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볼트를 지나기 때문에 해석된 결과들을 여러 사람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벤터 나스트란의 경우 PDMC라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DMC는 오토데스크의 통합 제조 패키지로서 CAD, 해석, 캠, 시각화까지 모든 제조 공정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모아놓은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나스트란 기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형 해석이나 노멀 모드 해석, 좌굴 해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비선형 해석이나 초탄성 같은 해석들, 필요 해석, 충격이나 낙하 해석 같은 것들, 익스플리시트 코드를 사용한 해석들, 랜덤 응답, 주파수 응답, 과도 응답 같이 진동 관련된 해석들도 기본적으로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 능력이나 열 변형 해석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벤터 나스트란의 경우는 생소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레퍼런스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화면에 첫 번째 보시는 것은 공장이나 체육관 같은데 천장에 달려있는 보수 통로에 대한 해석 결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전자 제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똑딱 스위치라 부르는 돔 스위치의 비선형 해석을 나타낸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외부에 설정된 물탱크나 사일로 같은 것들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 모달이나 진동에 대한 하중에 대한 해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방화문 같은 경우 열 전달에 의해서 열 변형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해석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램프, 자동차 차량의 외부에 장착된 램프입니다. 램프 같은 경우 진동, 로드 하중, 로드 진동에 대해서 항상 진동을 받고 있는데요. 그 진동에 대한 응답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은 과도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모바일 제품 같은 경우 떨어뜨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 떨어뜨렸을 때 상태를 해석을 통하여 검증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은 익스플리시트 코드를 사용한 건데요. 박판 성형 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통 프레스 가공할 때 제품이 소금 변형되면서 어떤 부분이 찢어지거나 주름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지 사전 검증을 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설계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필요 해석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전거 크랭크암 같은 경우 반복 하중을 수백만 회 이상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 하중에 대해서 얼마나 수명을 가지는지 설계를 평가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인벤터 나스트란 같은 경우 계속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나스트란 인캐드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현재는 인벤터 나스트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4 버전과 2023.1 버전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24 버전의 경우 가장 큰 변경이라고 사항이라고 하면 순환 대칭 기능을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벤터 나스트란에서 순환 대칭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환 대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대칭이나 평면에 대한 대칭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순환 대칭 같은 경우는 같은 형상이 반복되어서 사이클릭 시메트리라고 해서 반복되는 형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것은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6개의 톱니를 가진 톱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전체 모델을 해석하기 때문에 메쉬 같은 경우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순환대칭을 사용하면 6분의 1 모델을 만들어서 각각 순환대칭 경계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순환대칭 경계 조건은 기본 설정에서 순환대칭 옵션을 키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순환대칭 옵션을 켜고 해석을 누르면 얼마 지나 해석 결과가 나타납니다. 6분의 1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석 시간이 풀 모델을 사용한 것보다 훨씬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해석 결과를 보시면은 부분 해석한 순환대칭을 적용해서 해석한 결과랑 풀 모델을 해석한 결과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풀 모델을 해서 해석한 결과입니다. 결과값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플리시트 중정적 해석에 관한 개선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개선이라기보다는 직관적인 내용을 바꾼 건데요. 시각화 내용을 바꾼 건데요. 준정적 해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관계없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시간 텀으로 말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하중 축적 계수 시대의 시간을 하중 축적 계수 대 단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계의 설정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조금씩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기능 개선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오토데스크는 인벤트 나스라는 경우 솔리드 메시를 사용합니다. 특히 테트라 메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023.2 버전보다 2024 버전에서 이 솔리드 형상에 대한 실패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후처리 부분입니다. 인벤트 나스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필요에서 응력 필요와 병역률 필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응력에 의한 필요를 해석할 때 보통은 하중에 대한 결과를 사용하는데 그 하중에 대한 기존 버전 하중에 대한 결과가 어떤 건지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중의 이름에 따라서 결과 이름을 생성하도록 변경이 되어가지고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 개선 부분입니다. 인벤트 나스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메시 색상 같은 경우는 이상화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색상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는 별도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다 변경해야 됐으나 24 버전에서는 기본 설정에서 메시 옵션을 수정하여 하나의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벤트 나스타에서는 세 가지 접촉 조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 접촉과 수동 접촉, 그 다음에 솔버 접촉을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솔버 접촉의 경우 고급 옵션 표준을 따로 만들어서 옵션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 컨트롤, 다른 일반적으로 로컬 메시라고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메시 컨트롤 대화 상자에서 부분적으로 메시 조밀도를 바꾼 다음에 기존에는 밖에 나가서 메시 생성을 다시 해야 됐지만 2024 버전에서는 메시 컨트롤 대화 상자 안에서 바로 메시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메시 색상이 다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에서 메시 옵션에서 메시 색상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메시가 지정한 색상으로 전체가 다 한꺼번에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솔브 옵션입니다. 솔브 접촉에서 옵션 버튼을 이렇게 밖으로 꺼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 컨트롤입니다. 메시 컨트롤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조밀하기 위해서 메시 조밀도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메시 생성을 눌러서 변경이 된 메시 조밀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자 편의성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벤트 나스라는 경우도 집중 질량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 23 버전에서는 집중 질량이 모델 트리 안에 이상화 안에 집중 질량 항목에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4 버전에서는 리본 막대에서 이상화 아래쪽에 집중 질량 아이콘을 집어넣어서 직관적으로 바르게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램프의 바디 부분을 집중 질량 처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 리본 바에서 집중 질량 누르고 자동을 누르고 몸체를 선택하고 밀도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관성이나 질량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관성이 필요하다면 관성의 옵션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 바디 부분이 집중 질량 요소로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한 변경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구속 조건, 핀 구속 조건을 사용할 때 핀 구속 조건의 경우 원통형 내면에만 선택이 됩니다. 기존 버전에서는 원통형을 선택해도 직교자 폐가가 기본적으로 보였습니다. 한 24 버전에서는 원통형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원통 좌표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3.1 버전의 변경사항입니다. 인벤트 나스트란의 경우 익스플리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동적 해석과 중저적 해석을 지원하는데요. 기존에는 익스플리시트 해석에서 RB2, 강체 노드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3.1 버전에서는 보안 강체인 RB3 요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안 표시 개선 부분입니다. 인벤터 프로페셔널 캐드 같은 경우는 밝은 메뉴 테마, 어두운 메뉴 테마 둘 다 사용 가능하였지만 인벤터 나스트란의 경우 밝은 테마밖에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23.1 버전에서는 어두운 테마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처리 기능 개선인데요. 주파수 응답을 해석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볼 때 기존에는 결과 내용만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23.1 버전에 가면서 화면에서 실수부인지 허수부인지, 크기인지 위상인지 대한 레이블이 추가되었습니다. 인벤트 나스트란의 업데이트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토데스크 제조 솔루션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저희 3D 전문 설계 도구인 인벤터 2024 버전과 그리고 데이터 관리 솔루션인 볼트 2024 버전, 그리고 PDMC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해석 솔루션인 인벤터 나스트란 2024 버전의 업데이트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상된 기능들이 많으니까 이 새로운 버전을 여러분께서도 꼭 접해보시고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